일로 이따 가시죠. 제가 좀 주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배수원님 가운데 앉으시고 오늘 심판 기념이 하십니까? 한번 선생님이 한번 포즈 좀 해주시죠. 한번 서가지고 한번 서겠습니다. 사진이 중요하지 뭐 내용이야 뭐. 저기 또 이번 심판 기념회 기념가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먼저 그저께 그 예비 모임으로 이 자리에서 세 분이 모였었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4+1 회담 첫 번째 회의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진정한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또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또 합의 처리를 촉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비춰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국회에 부의되거나 또 부의될 예정인 그런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빈틈없이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또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모임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조배석 의원님과 윤소아 의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차례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판 기념회라고 계속 예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수아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 그 협상에 있어서 우선 이제 4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여태까지 그 많은 좀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패스트트랙은 절차이지 그리고 또 통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강행 처리했다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선거법 개정은 다당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 거대 양당의 이 정치는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정쟁만을 양산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그래도 생산적이었던 이유는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법 개정은 이 선거가 우리 정치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그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의석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예결 소위에 전북을 반영한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제는 좀 의석 그 확대를 좀 해봐야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사실 의석수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유권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또 나라의 규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유권자 수의 증가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다방면 분야에 외교 안보, 또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복지, 기후 환경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과 협치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제대로 이것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비례수가 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10%는 이상은 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연동형 선거제 개정안이 부의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는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야만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은 실제 이 시대의 최대의 개혁 과제인 연동형 선거제를 통한 정치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 개혁이라는 개혁의 핵심 화두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정의당은 정치 개혁을 완수하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4+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회의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개혁의 과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당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결과를 기필코 국민들에게 성과로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4+1 협의체를 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입장에서 오늘 4+1 회동이 처음 갖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이러한 중요한 법안들,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논의가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아마 20대 우리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뭘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내년 4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혁 과제들 중에서 사법 개혁도 반드시 완수가 되어야 하지만은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4+1 협의체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한 의지와 또 통큰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다른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와 통큰 결단을 촉구하면서 협의에 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모임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것을 제가 전제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이게 참여하는 성격 이런 거는 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여한 것은 처음에 좀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좀 주체들이 나서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 모임에 참여할 것을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문제를 떠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또 어떤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4월 22일 날 참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그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가 그대로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비공개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홍영표 대표께서 4월 22일 날 합의서 내용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시 합의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225대 75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소위 그 당시에는 4당이고 4+1이 그 당시에 4당 구성원은 전체를 보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가 225대 75로 합의를 한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일안이 합의한 단일안이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 단일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단일안이 당시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 이후에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순서까지도 당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 우려를 하거나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 홍 대표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비공개로 선언하겠습니다.